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보시면 67페이지입니다. 3번 목차, 공간 균배 원리. 자, 3교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생소한 내용들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수업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나머지 모든 걸 모아가지고 출제가 되는 걸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67페이지 3번 목차, 공간 균배 원리가 나와요. 공간 균배 원리는요, 어떤 도시가 있다면 점포가 모일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죠. 이것을 공간 균배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리고 2번 보시면 결론은 조금 이따 보고요. 그리고 3번부터 먼저 볼게요. 3번. 점포의 유형별 분류가 크게 4가지입니다. 1번 집심성 점포, 2번 집재성 점포, 3번 산재성 점포, 4번 국부적 집중성 점포. 이 4가지가 지문은 잘 나와요. 결론은요, 이 내용은 어려운 말이 전혀 없습니다. 쉽게 보시면 돼요. 1번 집심성 점포는 밑줄 하세요. 배후지의 중심지 밑줄.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또는 명동 한복판에 이렇게 입지하는 것이 바로 집심성 점포가 돼요. 그러면 이제 끝에 보니까 괄호 있죠. 얘도 모두 밑줄 하세요. 도매점, 백화점, 고급 음식점, 보수점 등 이런 것들은 모두가 시내 한복판에 입지합니다. 집심성 점포가 되고요. 다음에 2번요. 집재성 점포는 밑줄 하세요. 동일 업종의 점포가 서로 한 곳에 입지 밑줄. 그러니까 같은 점포가 끼리끼리 서로 모여 있대. 이런 대표적인 게 바로 가구점 있죠. 가구점은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괄호를 모두 밑줄 하세요. 금융기관 모여 있습니다. 보험회사 또는 상사, 기업 사무실, 관공서 모여 있죠. 다음에 가구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끼리끼리 모여 있다. 집재성 점포가 됩니다. 그럼 3번요. 산재성 점포는요, 밑줄입니다. 분산 입지 밑줄. 흩어질수록 유리한 것이 바로 산재성 점포가 되고요. 자,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괄호를 모두 밑줄 하세요. 잡화점 또는 편의점. 분산 입지 흩어질수록 유리합니다. 어물점, 이발소, 공중 목욕탕, 세탁소 이런 것들은 흩어질수록 분산 입지가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요, 밑줄입니다.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인 중심지 입지 밑줄. 그러니까 얘는요, 시내 한복판이 아니고 국부적 중심지하게 되면요, 주로 외곽지, 변두리를 말합니다. 예컨대 괄호 모두 밑줄 하세요. 농기구점, 석재점, 비료점, 농약상, 종묘상 이런 것들은 국부적 중심지가 되겠는데, 예를 들면 자, 석재점 하게 되면 어디 많이 있죠? 자, 우리가 도심지 외곽지에 공원묘지가 있죠. 공원묘지. 그 주변을 보게 되면 비석 맞는다 석재점이 모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됩니다. 자, 이상 4가지는요, 지문 잘 나오니까 예를 잘 연결해서 아시면요, 크게 어려운 문장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4번요. 상품의 종류별 입지 유형. 크게 3가지가 있죠. 1번 편의품점, 2번 소매품점, 3번 전문품점. 자, 1번 편의품점은 동네 편의점 하게 되면요, 주로 분산 입지죠. 그래서 주로 산재성 점포인트를 가리키고 1번은 별 문제가 안 되고요. 2번과 3번을 묶어주세요. 우리 시험은요, 얘를 바꿔서 물어. 소매품을 전문품으로, 전문품을 소매품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매품 하게 되면 첫 줄, 고객이 상품의 가격, 품질 등을 여러 점포를 통해서 비교해서 고른다. 이런 얘가 바로 가구점. 가구점은요, 점포 이곳저곳 둘러보고 비교해보고 고르잖아요. 또는 여러분들 숙녀복, 점포가 서로 모여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집재성 점포 형태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3번요. 전문품점은 주로 고급자가 붙어요. 고급 제품. 그러니까 자, 특수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해 쭉 고급 업종을 다루잖아요. 밑줄입니다. 고객이 구매를 위한 노력은 아끼지 않는다. 괄호도 계속 밑줄 하세요. 고급자가 붙죠. 고급 양복, 고급 향수, 고급 시계, 고급 카메라 이런 것들은요, 주로 고급 전문품점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객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찾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어떻게 묻느냐. 바꿔서 물어. 예를 들면, 고객이 구매를 위한 노력은 아끼지 않는 것은 선매품이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바로 전문품점을 가리킵니다. 바꿔서 묻잖아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보았으니까 다시 앞페이지 보세요. 앞페이지 보시면 고려 2번 결론. 요 문장이 좀 까다로워요. 1번 시장이 좁고 수요의 교통비 타락이 작은 경우는 집심 입지가 되고, 2번요 반대로 시장이 넓고 교통비 타락이 큰 경우는 분산 입지가 된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정리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까다로워요. 그러면 요거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좁고 그 다음에 교통비 타락이 작은 경우입니다.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 이럴 때는 집심 입지가 된대요. 집심 입지. 즉 시내 한복판 입지 안 돼요. 정반대로 시장이 넓다. 또 교통비 탄력성이 크대요. 큰 경우는 분산 입지가 된다. 이 말은요, 이해하기 자체가 어려워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풀어서 볼게요. 풀어서.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교통비 탄력성입니다. 얘가 작다, 크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탄력성 하게 되면 뭘 공부했죠?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을 공부했는데 교통비 탄력성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작다가 뭔지 아시겠죠? 작으면 비탄력적이지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작으면요, 민감한 반응이다, 둔감한 반응이다? 둔감하죠. 둔감하다. 교통비 둔감하대요. 내려가세요. 교통비 탄력성이 크게 탄력적이죠. 이때는 뭘 가리킨다? 민감한 반응이다, 둔감한 반응이다? 민감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교통비에 둔감하면 집심 입지가 되고, 교통비에 민감하면요, 분산 입지가 된대요. 그럼 지금부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결혼 예물을 하게 되면 어딜 찾아가죠? 보석점. 그러면 대개 보석점은요, 시내 한 복판에 있잖아요. 집심 입지. 그래서 예를 들면요,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이에요. 그럼 서울에 보석점은 어디 많이 모여 있죠? 예, 종로. 자, 종로 한복판에 보석이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어떤 입지? 집심 입지. 근데 서울 외곽지 올라가서 노원 지나서 도봉산 넘어서 의정부 있죠. 의정부. 아주 외곽지예요. 자, 이 남녀 커플이 이 먼데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그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결혼 예물, 그래 금반지도 하고 다이반지 하려고 이제 시내 찾아오잖아요. 보석점에. 자, 이때 당연히 자, 교통수단은요, 자가용이 될 수도 있고 뭐 전철, 버스, 택시 많지만은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로 줄일게요. 외곽지에서 시내까지 오는데, 가족들 다 데리고 오는데, 첫 번째 택시를 타거나, 두 번째 아니면 버스를 탄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다 무시하고. 그러면 이제 만약 이 경우가 여러분이라면 가족들 동행해서, 자, 요 시내까지 택시 타고 오겠어요? 버스 타고 오겠어요? 많은 분들이 택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가끔 가다가 딱
특별하신 예배자로 한 분이 꼭 이제 버스라고 하요, 버스. 이러면 큰일 나죠. 혹시라도 이제 버스 하는 분이 계시면요. 이때는요, 평생 욕 바가지도 먹습니다. 왜? 중요한 결혼인데, 이때 버스가 말이 됩니까? 평생 쫌생이라고 요것도 먹습니다. 뭘 탄다? 택시. 이때는 이제 택시를 탑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 쪽, 신부 쪽 가족들 데리고 택시를 몇 대? 2대. 탁 타고 이제 시내까지 오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멀잖아. 택시비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 뭐, 택시비가 대당 5만원, 5만원. 총 택시비가 10만원 나왔대. 엄청나잖아요. 이때 택시비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예. 꼭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또 택시 피면 또 아깝다는 분이 또 특별하게 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절대 아깝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깝다고 하는 순간 평생 욕 바가지도 먹습니다. 쫌생이라고. 예. 평생에 한 번인데 이때는요 교통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 이때는요 교통비에 민감하다, 둔감하다? 둔감하지. 왜? 평생에 한 번이니까. 이때는요 교통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아끼지 않고 그대로 타고 와서 이제 예물 혼수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때 자 시내에서 이 보석점은요 시장이 한정이 돼 있지. 그러니까 시장이 좁아요. 이때는 교통비 안 아낀다고 했죠? 교통비에 둔감합니다. 이럴 때 보석점은 어디 있더라? 시내 한복판에 무슨 입지? 집심 있지. 되시겠죠? 따라서 평생 한 번 하는 이 예물 반지할 적에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교통비 아끼지 말고 시내까지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어떤 입지? 집심 입지. 다음이니까 굴러. 시장이 넓고 크고 교통비 타성이 큰 경우는 분산 입지래요. 그럼 교통비 타성이 큰 경우는 바로 교통비 민감하죠. 민감하다.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휴지. 자, 어느 직장인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양치도 하고 식사도 하고요. 양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습관이 좋아. 아침만 되면 이제 꼭 응가를 해야 되거든요. 용변을 봐야 됩니다. 근데 큰일 나서요. 용변을 다 보고 보니까 휴지가 똑 떨어졌네요. 큰일 났습니다. 휴지가 떨어졌어요. 휴지를 사야 되잖아요. 휴지를 사기 위해서 택시 타고 시내까지 와서 휴지를 산다 안 산다? 절대 안 삽니다. 택시비에 민감합니다. 아까워요. 그러니까 휴지는 어디 가서 교통비를 안 들여. 집 앞에 군데군데, 집 앞에 군데군데 뭐가 있죠? 슈퍼. 집 앞에 슈퍼에 가서 휴지 사서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휴지는요, 필요하다면 굳이 택시 타고 시내까지 올 필요가 없다. 왜? 교통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따라서 휴지는 어디 가서 교통비 안 들이고, 왜? 민감하니까 안 들이고, 집 근처 마트에서 사니까 집에 있는 슈퍼가, 동네 근처가 슈퍼가 군데군데 무슨 입지? 분산 입지. 그래서 주로 잡화점, 편의점 이런 것들은 모두가 동네마다 군데군데 분산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군데군데 다 슈퍼가 분산되어 있다. 시장이 얼마나 넓어요. 전역에서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교통비 안 들이니까 교통비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지? 분산 입지가 돼요. 되시겠죠? 여기까지 따라왔다면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도 막상 문제 보게 되면 지문이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이해하는 거하고 문제 푸는 거는요, 항상 속도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나왔다면요, 속도를 내세요. 한눈에 팍 파악을 해야 됩니다. 결론. 시장이 좁고 교통비 단위성이 작은 경우는 무슨 입지? 집심 입지. 좁고 작으면 집심 입지. 반복합니다. 또 공통점을 찾자. 공통점을 다시. 시장이 좁고 지연. 작은 경우 지연.
다음에 지심일지, 지읒. 공통점. 지읒, 지읒은 지읒이다. 좁고 작으면 집심입지에서 지읒, 지읒, 지읒. 그래서 한눈에 딱 파괴됩니다. 좁고 작으면 집심입지. 그러면 지읒자가 안 들어가요. 넓고 크면 분산입지. 지읒자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시험은요, 하나만 싹 바꿔서 물어. 모의고사 지문은요, 다음 참고로 요 지문은요, 기출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모의고사는 지문 들어 보이거든요. 모의고사에서는. 한번 바꿔볼까요? 시선이 좁고 작으면 분산입지, 틀렸지. 바꿔서 묻잖아요. 다시. 시선이 좁고 타겟이 크면 집심입지. 이거 틀렸지. 그래서 지읒, 지읒은 지읒이다. 기분 좋게 한 게 있어요. 자, 어느 유명 걸그룹에게 히트곡이 있죠. 어떤 노래? GGGG, GGG, GGG. 맞지? GGG 암기 되겠네. 그래서 항상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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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G 하게 되면 좁고 작으면 집심입지. 바로 문장 탁 보고 날려야 됩니다.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공간 규별리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68페이지 4번 매장용 부산의 부지 선정. 얘는요, 목차가 두 개 나와요. 1번 상업부지의 5단계, 2번 괄호 가능 매상도 추계 방법. 결론부터 말씀을 올린다면 괄호 1번은요 가볍게 보시면 되고, 괄호 2번 있죠, 가능 매상도 추계 방법. 2번은요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다면요 반드시 득점을 하도록 하세요. 2번은 알아야 됩니다. 1번부터 봅니다. 자, 괄호 1번 부지 선정의 5단계 순서. 그러면 제목만 밑줄 합니다. 1번 1단계는 개존부지 분석 밑줄, 2번요 도시 분석 밑줄, 3번 근린적 분석 밑줄, 4번 대상 근린적 선정 밑줄, 5번 대상 부지 선정 밑줄. 얘는요 한 번도 안 나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마세요. 뭐 굳이 설명까지도 필요가 없겠고, 간단히 순서 봅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순서가요, 기존부지부터 분석합니다. 2단계는요 도시를 분석하고요, 3단계는요 근린 분석입니다. 4단계는요 대상 근린적을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부지를 선정합니다. 대상 부지. 이런 순서.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기존 부지를 분석하자.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해야지. 어떤 사업? 학원 차리자, 학원 차리자. 기왕이면요, 공인중개사 한번 차려볼까? 공인중개사. 자, 학원을 하겠다면 이 학원을 어느 도시에다가 학원 차릴까? 어느 도시에다가? 그러면 기왕이면 서울에 차려, 서울에. 자, 학원을 하겠다면 서울. 도시가 결정됐습니다. 그럼 서울도 얼마나 큽니까? 다시 좁히자. 근린지역. 이때 근린지역은요, 쉬운 말로 서울에 구가 많잖아. 그러니까 어느 구로 할까? 어느 구. 서울 중에서도 자, 강동구에다가 학원 차리자. 강동구. 강동구. 자, 범위를 더 좁혔죠? 구로. 얘가 근린 분석입니다. 다시 네 번째는 더 좁히자. 대상 근린 지역. 강동구도 동네가 많잖아. 많잖아요. 그 중에 또 좁히자. 대상 근린은 또 좁히자. 뭘로? 그 중에서도 천호동입니다. 천호동. 더 좁히자는 대상 근린 분석입니다. 천호동 중에서도 최종적으로 대상 부지는요, 자, 천호역, 전철역 4거리 있죠. 그 몇 번 출구에 여기다가 학원 차리자. 얘가 바로 대상 부지입니다. 그래서 매성고 부지 선정은 자, 이렇게 단계를 점점점 이렇게 좁혀 나가죠. 도시에서 근린 지역, 축소에서 대상 근린 지역, 최종 부지 선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괄호 2번요.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인데요. 자, 목차 5개 있죠. 1번 비율법, 2번 유추법,
3번 중력 모형, 4번 회기 모형, 5번 체크리스트의 활용입니다. 얘도요, 출제가 안 됐으면 저는 건네드릴 거예요. 그러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만약 나왔다면요, 득점하세요. 예. 키워드만 아시면요, 득점이 수월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크게 5가지죠. 가능 매상과 추계 방법입니다. 자, 가능 매상과 추계 방법이 크게 5가지라. 첫 번째, 비율법. 두 번째가요, 유추법. 세 번째가 중력 모형. 네 번째가 회기 모형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체크리스트의 활용입니다. 다섯 가지. 아마 지난 시간이었던가요? 기억나시죠? 입지 단위하고 입지 인자를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따지면 입지 단위가 되고요. 전체를 따지면 입지 인자가 된다. 요 비교를 이제 학교론이 좋다, 민법이 좋다. 요거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민법 과목이 좋아. 전체를 비교하면 입지 인자가 되고, 또 학교론도 괜찮더라. 하나 따지니까 괜찮더라. 얘가 뭐죠? 입지 단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따져봅니다. 나는 민법이 좋더라. 학교는 좋더라. 이런 비교는요, 예전은 5월달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질 단계가 시작이거든요. 지금부터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고삐를 늦추면 안 돼. 지금부터는 계속 피크를 올려야 됩니다. 예. 처지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해야 될 때거든요. 지금은 이런 생각 때가 넘어서 이런 거는요,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에 따지는 것이지, 지금은요, 공부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학교는 좋아, 민법 좋아, 부질없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만약 지금 이 중요한 때에 어느 과목이 좋다 비교하면요,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민법이 좋아, 학교는 좋아, 비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비교를 하게 되면 비유 중에 회 먹다가 체합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비유 중에 회 먹다가 체했다. 그래서 비유 중에 회 먹다가 체했다. 합해서 비유 중 회체. 비유 중 회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5개의 방법은 뭐지? 비유 중 회체 5가지입니다. 5가지. 그래서 5개 종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제 하나씩 봐요. 첫 번째, 비율법은요. 비율법은 말 그대로 비율. 키워드가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 어떤 사람이 나는 식당을 차려야 식당. 호프집. 사업을 해야지. 그럼 이제 어느 지역에 호프집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 지역의 지역 특성도 알아야 되고, 인구수도 중요하고, 또는 뭐죠? 이 지역의 소득 수준,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그래서, 이 사장이 보기에는 내가 만약 식당을 차린다면 이 지역은 소득이 괜찮은 동네이기 때문에 전체 소득 중에서, 봉급 중에서 2%는 유흥에 쓰더라. 소주 마시고 맥주 마시고.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전체 소득 중에서 2%는 맥주를 마시더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얘가 바로 비율법입니다. 비율법. 근데 얘는요, 정확한 통계가 아니고요, 어림짐작이죠. 내가 감으로 보기에는. 내가 감으로 잡으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컸는데, 어떤 문제? 주관이 개입됩니다. 주관 개입이 가장 크다.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비율법은
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체크하다 보니까 이 비율을 추정하는데 주관적입니다. 주관이 개입됩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율법만 나왔다면요, 이렇게 핵심 단어만 돌리면 됩니다. 따라서 책을 볼까요? 1번 비율법은요. 비율법은 첫 줄 밑줄 하세요. 가장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방법 밑줄. 2번 유추법. 자, 유추법은요, 다른 점포나 유사 점포를 대상으로 고객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매상고를 추정한다. 자, 유추법은 얘가 뭘 말하느냐? 얘는요, 다른 말로 격자망 분석입니다. 격자망 분석입니다. 그러면 격자막이 뭡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 바로 이꼴 CST 기법입니다. CST 기법이다. 그래서 얘가 해석하면 소비자 분포 기법입니다. 소비자 분포 기법이다. 자, CST 기법은요, 앞 페이지에서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앞 페이지에. 그러니까 한 장 앞에 67페이지 보세요. 67페이지 보니까 첫 줄, 괄호 5번, 소비자 분포 기법, CST 기법 나왔지. 그러니까 얘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격자망 분석이 뭡니까? 격자망은 뭘 떠올려? 바둑판. 여러분들 바둑판 아시죠? 바둑판. 자, 바둑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둑판. 얘가 격자망입니다. 바둑판 떠올리시고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잖아요. 이때 가로, 세로 길이가 250m, 250m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거리입니다. 자, 이런 거리에서 이것을 따져볼까? 여기에 아주 큰 마트가 있는데, 마트. 그럼 요즘 마트가 있으면요, 이 마트를 쇼핑하는 소비자들은 요즘 쇼핑할 적에는 현금 주고 사요? 카드권을 삽니까? 신용카드 쓰죠? 거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를 줘야 합니다. 줘야면 이제 거주지가 파악이 돼요. 그러면 이제 수많은 고객들이 요 범위에서 거주를 합니다. 요 범위에서. 그래서 총 매출액에서 몇 프로? 70%. 자, 총 매출액의 70%에 해당 고객들이 요 범위에서 거주합니다. 얘가 가장 좋은 상권이죠. 얘가 바로 1차 상권입니다. 1차 상권. 이어서 조금 더 먼 거리에 요 거리에서 또 고객이 또 추가로 나머지 몇 프로? 20%. 총 매출액의 20% 되는 고객이 좀 더 먼데 이렇게 거주하더라. 얘가 두 번째 좋은 상권이죠. 얘가 바로 2차 상권입니다. 2차 상권. 가장 멀리 띄엄띄엄 나머지 10% 고객입니다. 매출액의 10% 고객. 가장 안 좋죠. 얘가 바로 3차 상권입니다. 이렇게 격자망 분석을 통해서 70%가 좋다 1차 상권, 나머지 20%가 2차 상권, 가장 멀리 10% 3차 상권.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매상고를 추계하자. 얘가 무슨 분석? 바로 격자망 분석이고, 다른 말로 정확히 CST 기법, 소비자 분포 기법이고, 얘를 다른 말로 유추법이다. 유추법. 그럼 이제 CST 기법이 뭔지 아시겠죠? 다시 이제 앞 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67페이지 보니까 첫 줄, 괄호 5번, 소비자 분포 기법, CST 기법은 밑줄 했잖아. 뭐지? 1차, 2차, 3차 상권 개념을 도출하더라. 이게 바로 CST 기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다음에 중력 모형입니다. 중력 모형. 중력 모형. 자, 중력 모형은요, 그려볼까요? 3번, 중력 모형은
허퍼의 모형을 활용해서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데, 같은 지역에 다수의 경쟁업체가 입지할 때 각 점포에 대한 뭘 결정한다? 이론 매상고를 결정한다. 무슨 매상고? 이론 매상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론 매상고를 추계하게 되면 이 이론과 실제는 다르잖아요. 실제 매상고. 자, 상식적으로 이론 매상고와 실제 매상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중력문을 통해서 분석해서 이론 매상을 도출하게 되면 실제와 차이가 생기더라. 이 차이를 조정하자. 이론과 실제 매상의 차이를 조정해 주자. 이 차이를 조정해 주는 것을 수정 이미지 개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력 모형 나왔다면, 아, 이론과 실제가 다르구나. 다른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바로 수정 이미지 개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3개 봤죠? 3개 봤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지? 주로 이제 우리 문제가 묻는 것은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그러면서, 자, 보기 박스가 보기 박스. 보기 박스. 그러면서 자, 항목 하나, 허퍼의 확률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했더니 이론 매상고를 추계한다. 자, 이론과 실제가 다르는데 이럴 때 수정 이미 기술을 쓰더라. 하면 이제 얘가 나왔잖아요. 키워드는 뭐지?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어떤 개수? 수정 이미 기술. 얘가 키워드거든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답은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비유중 회체, 비율법, 유추법, 중력모형, 회기모형, 체크리스트 활용. 하면 이제 이럴 때는 뭐지? 중력모형. 주로 묻는 것은요, 보기 박스에 주문 2개, 3개 집어넣고 이렇게 키워드만 찾으면 답이 바로바로 보이거든요. 형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력모형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요, 69페이지 2번째 줄, 괄호 모두 밑줄 하세요. 이때 수정 이미지 개수는 땡땡, 실제와 이론 매상고의 차이를 조정하더라.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4번 내려가요. 회기모형. 자, 회기모형은, 자, 키워드가 뭐지? 무조건 독립변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종속변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못 박아버리세요. 앞으로 학교론 시험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단어만 나왔다면 무조건 회기분석입니다. 회기모형. 그러면 독립변수가 뭡니까? 종속변수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독립변수는 바로 영향을 주는 변수예요.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종속변수는요, 그 결과 영향을 받는 변수입니다. 영향을 받는 변수. 결과를 말해요. 영향을 받는 변수. 그래서 요 매상고 있죠, 매상고. 얘가 결과지. 그래서 이제, 자, 매상고. 매상고가 결정된 값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종속변수가 됩니다. 종속변수. 그러면 이제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인구수 또는 뭐 소득 또는 어떤 게 있죠. 주차장이 좋다 나쁘다. 주차장 이라든지 또는 접근성이 좋다 나쁘다. 접근성 또는 뭐가 있죠. 간판이 잘 보인다. 간판이 잘 안 보인다. 가시도 간판이 보이는 정도를 말이에요. 이외에도 자, 경쟁업체가 많다 적다 해서 경쟁업체의 수라든지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이 많은 변수를 전부 다 고려해서 얘는요, 수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왜? 워낙 복잡하니까. 이런 모든 통계를요,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요.
이 값은 항상 뭐? 컴퓨터로 구한다. 통계적 기법으로요. 컴퓨터 입력하니까 막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매상고를 뽑아주더라. 얘가 무슨 모형? 회귀분수 또는 회귀모형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시험은요. 뭘 조심하자? 뭘 조심하자? 요거. 바꿔서 물어요. 바꿔서. 따라서 매상고는 종속변수지 매상고를 독립변수로 하고 나머지가 종속변수.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바뀐다는 말. 학교는 항상 바꿔서 묻거든요. 바뀐 단어를 조심하세요. 되시겠죠? 따라서 책을 봅니다. 자, 책을 보시면요. 회귀모형은요. 괄호 밑줄 하세요. 점포의 매상고는 종속변수. 매상고에 인형을 주는 다른 변수는 독립변수다. 이 관계가 회귀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체크리스트 하락입니다. 체크리스트. 자, 체크리스트 책부터 먼저 볼까요? 책을 보게 되면 자, 매상고 축의 수단보다는 밑줄 하세요. 보조자료 밑줄, 보조수단, 보조 성격입니다. 한 줄 내려가서 규모가 작은 회사 밑줄, 규모가 작은 회사. 볼까요? 체크리스트. 자, 그러면 구분합니다. 자, 지금까지 가능 매상고는요, 비유 중에 회 먹다가 체했다 5가지인데, 이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요 4가지가 주된 방법, 주방법입니다. 매상고 축의 주된 방법은 비유 중 회 4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체크리스트는요, 주 방법이 아니고 보조수단. 보조수단입니다. 그러면 주 방법은 주로 어떤 회사? 아주 큰 회사, 규모가 큰 회사가 얘를 적용하게 되고, 그러면 보조수단은요, 큰 회사 아니고 규모가 작은 회사.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이 시험 합격했어요. 중개사님 합격해서 창업을 해야지. 중개사무소를 차리자. 중개사무소가 커요, 작아요, 작지. 동네 점포잖아요. 이럴 때 뭘 쓴다? 바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중개하게 되면 점포가 작잖아. 이럴 때는 이제 보조서대로 이를 통해서 이제 매상고를 뽑는 것이 바로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 그러면 이제 체크리스트는 뭘 말하느냐? 자, 설명을 드리자면 체크리스트 하려면요, 점포의 특성입니다. 자, 점포의 특성을 몇 개? 25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25개 항목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요. 체크 항목입니다. 만들어서 각 체크 항목마다 점수를 매기다. 평점을 부여합니다. 점수를 매깁니다. 이때 점수가요, 가장 높은 점수가 4점, 3점, 2점, 1점, 빵점으로 점수를 이렇게 매긴대요. 그러면 이 점수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 수, 우, 미, 양가 있죠. 얘는 만점 수가 되고, 얘는 우가 되고, 미가 되고, 양이 되고, 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항목이 몇 개입니까? 25개. 얘가 전부 다 수를 받았다. 만점. 그러면 25개 곱하기 4하게 되면 몇 점? 100점짜리 점포. 점포가 100점이 돼요. 만약 25개 하면 전부 다 빵점. 빵점이면요, 몇 점? 빵점짜리 점포가 된다. 실제로 100점짜리 점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어떻게 점포가 100점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평점 매겨보니까 어떤 점포는 90점, 어떤 점포는 80점이다, 어떤 점포는 60점이다, 50점이다. 이 점수 보면서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여기까지입니다. 따라서 가능매상고 추계 방법, 비유 중에 회 먹다가 체했다. 얘도요, 출제가 덜어되고 있으니까 출제가 된 것들은 안 빠뜨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상으로 상권들은요, 다 끝이 났어요. 다 커버가 됐습니다. 커버가 됐고, 그러면 다음 진도가 어딥니까? 앞에 보시면요, 앞에 54페이지입니다.
자, 54페이지 보시면 바로 01번 지대론 하고요. 한 장을 넘겼더니 57페이지 02번 도시 공간 구조론입니다. 지대론과 도시 공간 구조론입니다. 자, 그러면 지대론과 도시 공간 구조론도 설명을 제가 반복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 강의 노트 보시면 강의 노트를 봅니다. 자, 강의 노트 보시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강의 노트. 참고표가 2개 있죠. 해서 첫 번째 참고표예요. 도시 공간 구조론은요. 제가 동선다라고 암기를 시켜드렸거든요. 도시 공간 구조론은요. 제가 1월달, 2월달 강의에서 제 15강 34번부터 보시면요. 설명이 쭉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선다 세 가지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혹시 5월달 처음 강의 듣는 분이라면 이 강의를 찾아서 소급해서 찾아보세요.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도로는요. 제가 3월달, 4월달 강의에서 15강 처음부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5월달 처음 강의 듣는 분이라면 이 설명 중복하게 되면 이것만 해도 2시간 돼요. 2시간.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 구조론은 1월달, 2월 강의. 지도로는요, 3, 4월 강의. 자, 체크되어 있죠? 요것만큼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수업의 내용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봅니다. 자, 일단 1월, 2월 강의나 3, 4월 강의를 체크대로 꼭 참고하시고요. 책을 봅니다. 54페이지. 지도론 하게 되면 1번, 2번, 3번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절에서 차입하자. 차입절. 따라서 차입절. 1번 차액지대. 2번 입지교차지대. 3번 절대지대. 차입절. 얘는요. 방금 강조했지만은요. 3월, 4월달 15강부터 들으시면 차입절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암기법도 꽤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추가로 자, 55페이지 현대지대. 먼저 1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얘가요 역시 출제가 잘 되고 앞으로 모여서 보시면 잘 나옵니다. 입찰지대. 앞으로 입찰지대만 나왔다면 무조건 득점하세요. 한번 딱 듣고요 확실히 정리합니다. 확실히. 그러면 책을 보고 먼저 정리할게요. 책. 입찰지대.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3번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3번.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밑줄. 6번요. 입찰지대 기울기. 6번에다가 별표. 여기서 틀리다 잘 납니다. 중요해요. 기울기는 밑줄 하세요. 단위당 한 개 수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밑줄. 이렇게 밑줄 끄니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 별도로 55페이지죠. 그러니까 중간에 여백이 많잖아요. 여백에다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면서 여러분 따로 필기 메모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입찰지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인데요. 입찰지대. 얘는요, 그래프로 확인하자, 그래프. 자, 그래프를 따라 그려주세요, 그래프. 지대, 중심지, 거리. 자, 어려운 그래프는 아닙니다. 그러면 세 개의 곡선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아주 가파라요. A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기울기. 얘는요, B 산업입니다. 세 번째, 완만한 기울기. 얘는요, C 산업입니다.
산업이 세 개였습니다. 그러면 자, 시내 중심지 가까우면요, 세계 산업이 있죠. 이때 세계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것만 연결하자. 가장 높은 거, 이거 이렇게 높은 거. 얘가 바로 입찰 지대 곡선입니다. 따라서 산업별로 가장 높은 지대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입찰 지대 곡선입니다.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시내에서 한복판에 있으면요, 그러면 자, 세 개가 경합되면요, A가 땅을 사서 높은 고층 빌딩을 짓겠네. 그러니까 주체가 A가 됩니다. 그럼 이제 A는 몇 차 산업이죠? 주로 3차 산업입니다. 가까우면요, 가까운 거리는 바로 3차 산업의 주체가 됩니다. 다음에 가장 멀리 있으면요, 여기다가 누가 고층 빌딩을 짓습니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바로 몇 차 산업이다? 1차 산업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대를 높여주면서 여기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가운데는 B산업이죠. 얘가 몇 차? 2차 산업이다. 공장을 짓죠. 따라서 이렇게 산업별로 가장 높은 지대를 모두 연결한 것이 바로 입찰 지대 곡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에서 입찰 지대만 나왔다면 무조건 눈 착 감으면요, 가장 높은 것을 연결했다. 이것부터 딱 떠올리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떠올리고. 이제부터 정리합니다. 정리해요. 첫 번째. 자, 가장 높은 금액을 지불했죠. 높은 지대. 따라서 첫 번째 개념은요, 바로 최대 지불 금액입니다. 입지 주체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금액을 모두 연결한 곡선입니다. 이것을 연결한 곡선입니다. 최대 지불 금액이니까 사실 이 그림보다도 이상 높은 금액이 없잖아요. 더 높은 금액이 없네요. 더 높은 금액이 없다는 것은 초과이 없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초과이 없습니다. 초과이 없다. 초과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합니다.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문이 3번 미주까지 3번 책을 보시면요, 입찰 지대란 토지용자가 지불하지 않은 최대 금액을 연결하였고 초과이 0이 되는 수준 지대를 말합니다. 그것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자, 그림 보게 되면 한눈에 보이죠? 무슨 모양? 우하양, 우하양. 우하양입니다. 다만 기울기가 직선이 아니고 볼록하죠, 볼록해. 볼록하잖아. 어떻게 볼록하다? 볼록하죠. 뭘 보고? 원점. 그래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다.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모양입니다.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우상입니다. 얘가 뭘 말하지? 다시. 결기가 가파르고 원만하니까 거리에 따라서 도심지와 외곽지는 각각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기울기가. 자, 그 눈에 보이죠? 도심지는 기울기가 가파르다. 무슨 말이죠? 땅값 비싸다. 비싸다. 그래서 도심지로 갈수록 기울기는 급격하다. 다른 말로 땅값 비싸다. 외곽지로 갈수록 외곽지 갈수록 뭐지? 완만하다. 완만하다. 쉬운 말로 땅값이 싸다. 완만합니다. 따라서 원점에서 볼록하다는 것은 전체의 땅값 비싸다, 가파르고 외곽지는 완만하다 되시겠죠. 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바꿔서 뭐래요? 이렇게. 도심지가 완만하다 틀린 말입니다. 도시는 가파라요.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세 번째.
입찰지대는요, 직주 분리를 설명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직주 분리를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도 출제되었습니다. 직주 분리. 얘가 무슨 말이죠? 직주 분리. 직주 분리 풀었으면 되겠네요. 직주 분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 직장과 주거지를 멀리 둔대요. 멀리 둡니다. 자, 그럼 이 그림 보세요. 중심지가 직장 근무하지, 중심지에서. 도심지는요, 전부 다 고층 빌딩이에요, 고층 빌딩. 고층 빌딩에서 직장 근무합니다. 내 직장은 시내 한복판에 있어. 왜? 땅값 비싼 동네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요, 여기 있을 수가 없지. 왜? 여기서 사게 되면 아파트가 수십억 하잖아. 그러니까 살 수가 없고, 아파트는 뭐지? 멀리 떨어져서 외곽지야. 왜? 값이 싸니까요. 여기는 우리 집이 있습니다. 직장은 시내 한복판. 주거지, 우리 집은요, 외곽지 있죠. 직장과 주거지가 동떨어졌네. 직주 분리를 설명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기울기. 자, 기울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책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떠올려.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러면 기울게 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울기 하게 되면 이거잖아요. 분자 분모인데, 분모가 밑변. 분자가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변이 뭐? 분모. 높이가 뭐? 분자가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밑변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밑변은 뭐지? 거리. 밑변은 거리가 되고요. 높이가 뭐지? 높이는요. 지대. 그래서 밑변하고 높이. 이걸 따지면요. 자, 밑변이 길잖아. 높이가 작잖아. 이러면 이제 완만하고 기울기가 작은데, 얘는요, 밑변은 적은데 높이가 크잖아. 이러면 기울기가 커지거든요. 어쨌건, 기울기는 요 관계를 말하는데, 여기까지 따라도요, 이런 단어가 시험에 안 나와요. 얘도 시험에 안 나와. 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 시험은 방금 뭡니까? 지금 우리 교재는 6번 지문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분모가 토지의 이용량입니다. 토지의 이용량. 토지의 이용량. 다음에 분자가요, 수송비. 그래서 얘가 출제가 돼, 얘가요. 그러니까 얘를 바로 안겨버리면 이거 뭔지도 모르고 안겨하니까 공부를 금방 까먹어버리잖아요. 얘도 또 이해하자. 근데 결국 뭐지? 거리하고 똑같은 말이 토지 이용량입니다. 지대하게 되면 여기가 수송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이해. 자, 그러면 거리가 토지 이용량이다. 자, 밑변 뭐지? 밑변, 거리. 상식적으로. 자, 중심지는 땅값 비싸니까 토지를 많이 사용한다. 적게 사용한다. 적게 쓰지. 외곽지는요, 땅이 싸죠. 싸니까 토지를 많이 이용한다. 적게 이용한다. 많이 이용하지. 얘가 바로 거리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 달라집니다. 중심지는 적게 이용하고 외곽지는 많이 이용하고요. 그러니까 바로 분모는 토지 이용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다음에 분자는요, 지대는 수송비를 가리키는데 지대. 얘가 수송비다. 하니까 어떻게 연결합니까? 지대하게 되면 지대. 제가 1월달, 2월달 강의를 하면서 암기를 시켜드렸는데 암기를 혹시 아짐의 생수, 아짐에는 생수를 좋아한다. 아짐의 생수 기억나시죠? 아짐의 생수. 그래서 지대 이꼴 예상고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고 남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왔네. 아짐의 생수. 아짐의 생수. 그래서 지대는 결론 뭡니까? 수송비 절약분입니다.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다. 따라서 지대는 수송비 절약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바로 기울기를 가리키고, 그래서 요 문장이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심이 나와요. 아주 잘 나옵니다. 이런 것도 암기가 안 돼요. 암기가 안 돼요. 뭐든지 복잡한 것은요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확 필이 꽂히도록 암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바일 뉴스 보시면 막 하루가 다르게 막 끔찍한 사건 사고 감당을 못 하겠어요. 어제만 봐도요 어디 지역에 20대 여자가 처음 보는 20대 여자를 살인해가지고 가방에 담아서 어떻게 유기하다가 신고로 잡혀버렸잖아요. 어떻게 그게 사람 나올 수 있습니까? 너무 끔찍해요. 세상이 무서워요. 우리도 잊을만 하면요 가끔씩 이런 기사가 보이잖아요. 어떤 기사? 저기 최전방에 군부대 힘들게 귀한 아들을 보냈더니 가끔씩은요 이거 있죠. 총기 사고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군부대에 총기 사고가 또 가끔씩 잊을만 하면 또 사고가 나잖아요. 어떤 사고요? 총기 사고 암기껏 나왔네. 죄송합니다. 제가 암기법을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더위를 먹었나 봐요. 총기는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암기시키겠습니다. 오늘 무슨 요리죠? 오늘은요, 자, 더위를 먹었다. 큰일 났다, 이제. 오늘은 제가 강의 날 때는 화요일날 오션 강의를 하고요. 지금 강의가 하루 뒤에 수요일날 전부 다 업로드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업로드는 무슨 요일? 수요일.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낮춰 따져볼까요? 여러분들은 수요일이 좋아요? 토요일이 좋아요? 토요일이 좋아요? 수요일이 좋아요? 많은 분들이 토요일이 좋대. 왜? 주말이니까. 수요일이 좋아요? 토요일이 좋아요? 이게 암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왔죠? 수요일이 좋아요? 토요일이 좋아요? 그래서 수토. 그래서 수토. 수요일이 좋아요? 토요일이 좋아요? 수토. 수 나누기 토. 수토. 이렇게 암기가 확실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어떻게 묻지? 입찰지대의 기울기는 단위당 수송비를 토지 이용료로 나눈 값이다. 맞는 말입니다.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토지 이용량을 수송비로 나눈 값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또 이렇게도 묻죠. 분모를 무엇에 대한. 따라서 자, 기울기는 토지 이용량에 대한 수송비의 비율입니다. 이러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바꿔볼까요? 기울기는 수송비에 대한 토지 이용량 하게 되면 바뀌었지. 그래서 항상 기울기를요 수토를 토수로 바꿔서 물어요. 바꿔서. 바뀐 단어를 조심하세요. 바뀐 단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6번 봅니다. 6번 보시면 55페이지 입찰 지료선 기울기는 한 개 수송비를 토지 이용료로 나눈 값이다. 수토 나왔죠. 수토. 수송비를 토지 이용료로 나눈 값이다. 수토. 바로 풀어야 됩니다. 요거 잘 나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입찰 기대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한 장 넘겼더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 준지대, 경제지대 등등 많이 납니다. 얘는요. 다음 시간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